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매달 돈은 받아가면서 뒤에서는 투덜거립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지? 그런데 막상 나가라고 하면 절대 안 나갑니다. 이게 지금 미국입니다. 한국에 주둔하면서 방위비를 더 내라고 압박하고 철수 카드까지 꺼내지만 실제로 떠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조금 다르게 보면 완전히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미국이 한국을 떠날 수 있냐가 아니라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과연 예전 같은 힘을 유지하고 있는가? 조금 더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미국 제국의 시대는 지금 끝나고 있는 걸까요? 요즘 이런 말 많이 들립니다. 미국은 끝났다. 이제는 중국이다. 아시아의 시대다. 겉으로 보면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미국은 정치적으로 갈라져 있고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제조업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정말로 쇠퇴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단순한 붕괴가 아니라 형태를 바꾸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국도 그랬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직접 지배를 줄이고 금융과 질서로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미국도 지금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조는 줄었지만 돈의 흐름은 쥐고 있고 기술의 기준을 만들고 있고 세계가 따르는 규칙을 설계합니다.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약해진 게 아니라 역할이 바뀐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걸 밖으로 넘기다가 결국 스스로를 약하게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더 애매합니다. 미국이 가진 가장 큰 힘은 달러입니다. 얼핏 보면 미국의 가장 큰 힘이 미군, 해병대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달러가 맞습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 페이를 하는, 지불을 하는 건 달러이기 때문이죠. 전 세계는 여전히 달러로 거래를 합니다. 특히 석유, 에너지라는 건 모든 산업의 기반이기 때문에 이 결제 구조가 유지되는 한 달러는 계속 필요합니다. 이걸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중국은 위안화 결제를 시도하고 유럽은 유로 기반 시스템을 고민하고 여러 나라가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고 합니다. 이걸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달러 패권이 서서히 흔들리고 있는 시작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대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질문이 나옵니다. 그 자리를 중국이 대신할 수 있을까? 중국은 물론 강합니다. 제조업, 인구, 속도, 국가 전략, 이건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로 다음 중심의 국가가 중국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닐까요? 뭐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패권이라는 건 단순히 강한 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얼핏 덩치만 보면 중국이 다음 시대의 중심 국가가 될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본 통제, 정치 구조, 주변 국가의 긴장, 이런 요소들이 있는 상태에서 세계가 완전히 중국을 의존할 수 있는가? 글쎄요. 아닐 것 같은데요. 결국 이것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곳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이 지역은 단순히 동맹이 아니라 전략적 위치입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사이에 있는 이 지점은 그냥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자리입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한때 일본은 정말로 미국을 위협하던 나라였습니다. 80년대에는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던 경제 국가였고 일본이 세계를 먹는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올라갔던 나라라면 다시 올라올 수도 있다. 실제로 지금 일본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를 이용해서 수출 경쟁력을 살리고 있고 반도체와 첨단 산업에도 다시 투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조용히 다시 올라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강한 나라입니다. 기술도 있고 자본도 있고 안정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패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조금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패권은 단순히 잘 사는 나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따라야 하고 의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런 구조를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내수는 정체되어 있고 무엇보다 글로벌 질서를 새로 설계하려는 움직임은 크지 않습니다.
일본은 다시 강해질 수는 있어도 세계를 이끄는 중심까지 가기는 어려운 구조일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세계가 불안정할수록 안정적인 나라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급격하게 치고 올라가는 나라보다 꾸준히 버티는 나라가 더 중요한 시대, 그게 일본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중심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놓고는 싶지만 못 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리로 보면 더 직관적입니다.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약 950km, 반면 미국 본토에서 베이징까지는 9,000km가 넘습니다. 거의 10배 차이입니다. 이 말은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있으면 좋은 곳이 아니라 없으면 손해가 커지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압박은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동맹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군사력조차 혼자 만들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한 나라가 모든 걸 혼자 만드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최첨단 무기들, 전투기, AI 시스템, 핵잠수함. 겉으로 보면 미국 기술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글로벌 공급망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상당 부분을 한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무기뿐만 아니라 산업 자체가 멈춥니다. 실제로 2021년 반도체 부족 사태 때 자동차 공장까지 멈췄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지금 군함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 사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군사력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이런 상태입니다. 강한 나라도 혼자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건 패권의 형태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패권 자체가 약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조정하는 형태로 진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약화인지 진화인지 지금은 아직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미국 제국의 시대는 정말 끝나고 있는 걸까요? 지금이 하락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구조로 넘어가는 전환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지금은 안정된 시대가 아니라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겉으로 보면 균열은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 정치, 경제, 사회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그 균열이 곧 붕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하나의 질서가 무너지고 다른 질서로 넘어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미국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역할이 바뀌고 있습니다. 직접 생산하는 나라에서 시스템을 설계하는 나라로. 그래서 지금은 미국 이후의 시대라기보다 미국이 있는 상태에서 재편되는 시대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끝났는가가 아니라 미국 이후의 세계는 이미 시작된 걸까? 그리고 그 답은 아직 완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전환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 모릅니다.